나는 솔로 보셨어요? 짝, 스트레인저. 나는 솔로로 이어지는 남규용 PD의 일반인 미팅 방송. 이게 엄청 화제예요. 방송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엄청 화제가 돼요. 어그로 잘 끌면 인플루언서 되는 거죠. 그렇게 워낙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많아서 남규용 미팅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나는 솔로 말고도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솔로지옥, 돌싱글즈, 비밀남녀, 환승연애, 체인지데이즈, 리얼아이 로맨스.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남녀 갈등이다, 비혼이다, 애도 안 낳는다 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걸까요? 시퀀스 1, 10년도 더 된 낡은 컨텐츠.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건 짝입니다. 남자 1호님, 여자 1호님하고 부르며 손발 오그라들던 때 기억하시죠? 사실 나는 솔로가 짝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호칭이 남자 1호님, 여자 1호님에서 영수, 영철, 정숙, 옥순으로 바뀌고 나레이션 대신 연예인 MC분들이 훈수 두는 게 다예요. 낯선 남녀 모아놓고 펜션에서 합숙하고 서로 선택하고 거절하고 하는 큰 틀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또 예전보다 더 히트를 치냐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 프로그램이 대박을 쳤거든요. 그게 이번엔 연애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느낌이 있어요. 한동안 대한민국 남녀가 남북 갈라지듯 갈라져서 물고 뜯고 멱살 잡은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좀 지치는 감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울 때도 되지 않았니? 얘들 이제 누가 좀 말리지? 세상에 완벽한 여자, 완전한 남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하자 하나쯤은 있고 남녀 모두 본 뒤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돈이든 감정이든. 원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건데 한동안 온갖 학문과 경제 데이터까지 동원하면서 싸웠어요. 진화 심리학이 어떤 애, 경제 지표가 어떤 애. 모든 일에는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답도 안 나오는 갈등을 너무 오래 가져가면 당사자들이 제일 피폐해져요. 승자도 없어요. 이겼다 생각이 들어도 영광의 상처뿐이죠. 주변 사람들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싸움 구경 불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시퀀스 2, 애증의 관계. 근데 사실 이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가 호랑이 제 성격 더러운데? 지가 왜 이 산의 왕이야? 맨날 토끼나 잡아먹고 막 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호랑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던 노루를 잡아먹던 멸종위기에 처하던 관심이 없다고요.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입으로는 연애 안 해 라고 해도 차은우, 아이유 같은 사람이 고백하면 안 만나겠어요? 둘이서 답도 없는 문제로 싸우고 있으면 제3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둘 다 똑같다. 오빠랑 여동생이 싸워요. 엄마가 봤네? 오빠가 먼저 허락도 없이 내 요플레 먹었다고. 너 왜 동생 요플레 먹었어? 아니 애가 요플레 좀 먹었다고 나한테 오빠 새끼라고 했다니까? 시간이 한정적인 것처럼 사람이 가진 에너지도 한정적이거든요. 에너지를 생산적인 곳에 써도 모자란데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제 좀 지겨워해요. 시퀀스 3, 항마력. 나는 솔로가 방송에서 서툰 일반인들의 솔직한 연애를 다룬 만큼 시청자에게 항마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채널 돌려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잖아요. 최소 둘 이상 같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 연출을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남의 연애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항마력 딸려 해요. 지하철에 꽁냥꽁냥하는 커플 보고 유교자 때 들이대는 풍경은 흔하잖아요. 원래 남이 하면 꼴값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거든요. 와, 그래도 나는 혼자서는 못 보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실 연애할 목적보다 사업가나 인플루언서가 얼굴 알릴 용도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름대로 재미라고 생각하고 보면 또 못 봐줄 건 아니에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연예인 하려는 사람에게 마케팅은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안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방송 이후 출연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이 씹혀요. 뭐 하나 까딱 잘못해도 조리돌림 당하는 온라인 세상에서 말 몇 마디 잘못했다가 사람들을 아주 저세상 직전까지 보내거든요.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이 외로워서 미팅 한번 나왔다가 나라 팔아먹은 놈 되기도 해요. 연예인은 돈이라도 많이 벌지 일반 출연자들이 얼마 안 되는 출연료 받고 흑역사 박제당하거든요. 그분들이 뭐 그렇게 죽을 죄 졌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트로. 성형이다, 미용이다, 쇠질이다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고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예전보다 예뻐지고 잘생겨진 게 틀림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직접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 연애로 만족하는 시대가 됐어요. TV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식, 영철, 옥순, 순자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출연자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경기 일으키는 거죠.
마치 그때의 나와 너가 보이거든. 거울 보듯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집, 결혼, 자녀에 이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 비용 어떻게 나눌지가 민감해지다 못해 심각해지는 단계까지 왔어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어디 이상해진 게 아니라 단순히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져서 서로에게 팍팍하게 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너와 내가 못난 탓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할 때 웃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연애를 안 하고 TV 속 가상연애 보며 만족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없는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가상세계로 쫓겨난 걸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뭐든 비싸거든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없는 사람들부터 그리로 내몰려요. 근데 이런 방송이 우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걸 보면 주머니 사정 팍팍해진 건 글로벌한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다. 도덕이나 믿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종류는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교 분쟁의 해결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건 문화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조차도요. 물론 엄마도 나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사랑할 뿐이에요.